자, 이 시간에는 수열입니다. 1, 2, 3, 4. 자, 이것은 자연수를 지금 나열했네요. 2, 4, 6, 8. 짝수를 나열했죠. 1, 3, 5, 7. 홀수를 나열했고요. 4, 1, 3, 마이너스 2. 이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규칙 없는 어떤 수를 나열했네요. 자, 이와 같이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열은 이것처럼 규칙이 있는 것도 있고요. 4, 1, 3, 마이너스 2처럼 아무 규칙이 없는 수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규칙이 있는 것만 합니다. 규칙이 없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항이라고 합니다. 자, 수열은 차례대로 나열한 수열을 수열이라 하고요. 항은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 이걸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제 각 항에 번호를 붙입니다. 번호를 붙여서 맨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첫째 항이 되겠죠. 첫째 항을 A1으로 표시하고요. 둘째 항을 A2로 표시합니다. 셋째 항을 A3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n째 항을 A의 N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첨자 1, 2, 3은 번째를 얘기하는 것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그리고 이걸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A1을 첫째 항, 제1항, A2를 둘째 항, 제2항, A3를 셋째 항, 제3항, AN을 n째 항, 제-n항. 자,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열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이런 괄호를 치고요. AN 이렇게 수열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 n항에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 n항. 자, n째 항. 이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n째 항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N이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겠죠. 그래서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첫째 항이 나오는 것이고 2를 대입하면 둘째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열에 있는 모든 항을 이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일반항이 주어진다면 수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을 대신한 항이다. 그래서 일반항이 아주 중요하겠죠. 일반항은 모든 항을 대신한 항으로서 제 n항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항이 2n인 수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걸 쭉 나열해 보면 어떨까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가 되겠죠. 자,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은요. 2를 대입하니까 4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3을 대입하니까 6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4를 대입하니까 8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n째 항이 바로 2n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일반항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쭉 수를 나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an이 2n-1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를 대입하면 1이 되고요. 2를 대입하면 3이 되고 3을 대입하면 5가 되고 4를 대입하면 7이 되죠. 이와 같이 홀수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n째 항은 2n-1. 자, 이렇게 된다. 즉 홀수 수열이죠. 그래서 일반항에 자연수를 순서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차근차근 이제 항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열을 함수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공역이 실수집합, 정의역이 자연수,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하나의 함수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잖아요. 1, 2, 3에서 n 쭉 자연수 가는데 1에 대응된 것은 첫 번째 항, 제1항이 되겠죠. 2에 대응된 것은 제2항, 3에 대응된 것은 제3항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n에 대응된 것은 n항, 즉 일반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의해서 실수로 가는 하나의 함수로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n항 있죠. 제-n항. 그래서 f에 n을 대입하면은 결국 이거는 an, 즉 일반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n에다 자연수를 대입하면은 그의 함수값은 각각의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열은 함수로도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홀수 같은 경우는 지금 fn이 자 2n-1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하면 홀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fn은 곧 일반항을 의미하는 거다. 자 그래서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수열은. 자 이제는 등차 수열입니다.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수열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수열 중에 등차 수열을 알아봅시다. 등차 수열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 자 3, 5, 7. 자 이건 홀수죠. 자 이것은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일정한 수를 더했습니다. 자 1에다 몇을 더했죠? 2를 더했습니다. 3에다 몇을 더했어요? 또 2를 더했어요. 5에다가 역시 2를 더했어요. 그래서 첫째 항 1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숫자 2를 계속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 것이죠. 이와 같이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 가지고 수를 나열한 것, 일정한 수를 더해서 수열을 만드는 것, 이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한 이 일정한 수, 더한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공차.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하고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진 수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공차라고 한다. 더한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는 D를 씁니다. 공차는 D로 주로 표현합니다. 공차 D. 자, 수열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요? 자, A의 n 플러스 1은,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 앞에 항인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이렇게 더한, 자,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이죠. n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an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보면, 이제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자 d로 공차 d로 일정하다. 이 관계식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관계식입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관계식 나오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빨리 하십시오. 물론 여기에 이제 n은 당연히 자연수인 1, 2, 3 이렇게 쭉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 관계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을 한번 n째 항을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을 a라고 놓고 공차를
D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에다가 공차 D를 더했겠죠. 자, 세 번째 항은 뭐예요? 다시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했겠죠.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또 D를 더하니까 A 플러스 3D.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n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항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죠. 두 번째 항은 D를 한 번 더했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했어요.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했어요. 여기 숫자보다 하나 작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은 n a에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항의 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n-1 D 공차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A 플러스 n-1 D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두면 그게 바로 n째 항인 일반항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요 우변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n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dn 하고 a 마이너스 d. 자, 이렇게 되죠. 지금 n이 변한다고 그랬을 때 이건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d를 대문자 a로 놓고 여기 a 마이너스 d를 대문자 b로 놓는다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A에는 자, A n 플러스 b. 자, 이런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n에 관한 자, 1차식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그리고 일반항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을 때 공차는 뭐가 될까요? 공차는 여기 봅시다. n의 개수 d를 a로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공차 d는 바로 a가 된다. 즉 n의 개수가 됩니다.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357이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자, 이건 홀수 수열이죠.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항은 1이죠, 지금. 공차 D는 얼마입니까? 자, 2죠. 2. 따라서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1 플러스 n-1 곱하기 D가 얼마입니까? 2. 자, 이걸 정리하니까 2n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홀수수열 일반항은 2n-1이다. 자, 이번에는 짝수입니다. 짝수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항이 2이고 공차 D는 역시 2죠. 2. 따라서 AN은 첫 번째 항 2 플러스 n-1 D. 자, 그래서 2n 하고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래서 일반항은 2n이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4, 7.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공차 D가 얼마입니까? 이번에는 3입니까? 자, 그러면은 n째 항 A에는 A 마이너스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가
3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3n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5다. 자, 쭉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지금 n째 항을 봅시다. n의 개수가 공차이죠. n의 개수가 공차. 자, 여기는 n의 개수가 3이고 공차가 3이고. 그래서 정리된 n에 관한 1차식, 즉 일반항 1차식에서 n의 개수가 공차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제4항이 23, 제7항이 44인 등차 수열 AN에서 일반항을 구하고 345는 제 몇 항인가?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문장으로 주어졌죠. 항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제4항이 23이라는 얘기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한다면 제4항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A의 4는 자,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A 플러스 자, n-1 D니까 자, 4에서 1을 뺀 3D가 되겠죠. 자, 3D가 23이다 이 말이고 제7항이 44라 그런 얘기는 A의 7이 지금 44라 이 말입니다. 그럼 A의 7은 첫 번째 항에다가 자, 6D를 더한 것이 44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A4는 A 플러스 3D, A7은 A 플러스 6D.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 하나 작은 D를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A와 D를 구해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빼버리면 A가 없어지고 3D는 몇입니까? 21이죠. 21. 따라서 D는 7. 그래서 이 D7을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죠? 7은 21이니까 첫 번째 항은 2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왔으니까 A에는 A 플러스 2 플러스 n-1 곱하기 D 7.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7n 마이너스 5이죠. 5. 자, 그래서 일반항이 이제 7n 마이너스 5가 나왔습니다. 자, 345는 제 몇 항일까? 자, 일반항은 모든 항을 대신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45도 몇 번째 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럴 때는 바로 여기 일반항 AN n번째 항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7n 마이너스 5 n째 항 이것을 345라고 놉니다. 그래서 n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7n은 350이 되죠. 맞죠? 그래서 따라서 n은 50이죠. 그래서 50번째 항이 345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열에서 어떤 항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그 주어진 항의 숫자와 같게 놓고 n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몇 번째 항부터 몇보다 커지냐 이런 거에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 AN을 주어진 수보다 크다고 놓고 n에 관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공차만 빨리 구하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공차는 제4항에서 7항으로 가는데 4항에서 7항으로 가는데 몇 D를 더했어요? 3D를 더했죠. 그렇죠. 4항에서 7항 가는데 그러니까 7항에서 4항을 뺀 것이 3D하고 같다. 그렇게 하면 공차만 빨리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공차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 항의 차이입니다. 항의 차이는 순서의 차이 곱하기 공차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